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뉴스는 단 한 가지의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며칠 뒤에 보실 분도 있고 나중에 보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인 2024년 12월 4일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책에 똑똑히 12월 3일과 12월 4일이라는 날짜가 흑역사로 진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 미친 자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어요. 자, 어젯밤 10시 40분쯤에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밤 11시에 비상계엄령이 가동됐고요. 그때부터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일단 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모였어요. 이거는 소주 한 대병 마시면서 방송하고 싶지만 하필 오늘 아침에 내가 치과 예약이 있어가지고 술을 못 마시고 치과 의사한테 술 냄새를 풍길 수는 없잖아요. 여튼간에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아마 10시 40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잠을 거의 못 주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차피 일을 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뉴스를 다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뒤에 지금 아침 7시 마감할 때까지 그 뒤로 들어온 손님이 딱 2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요동쳤고요. 그리고 뭐 가상화폐도 요동쳤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뭐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튼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엄령을 선포할 때 선언문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말만 안 썼지 모든 내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거 민주당 의원들을 척결한다라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국회로 군대를 보내겠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계엄사에서 발표한 게 모든 정치 언론 행위를 중단한다였어요. 그리고 어길 시에 영장 없이 체포한다였기 때문에 여의도에 질을 치고 있던 모든 언론인들은 군인이 들이닥쳐서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급박하게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을 하시면서 본인의 유튜브에서 호소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세요.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막는 걸 의결할 때까지 막아주셔야 됩니다. 해서 급하게 시민들은 서울 인근에 있던 분들은 급하게 국회로 엄청난 숫자가 모여들게 돼요. 이때부터 저도 거의 숨이 잘 안 쉬어지면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방사 그리고 그거 1공수가 국회를 향했어요. 그리고 국회 정문은 가로막고 처음엔 국회의원도 안 들여보내다가 나중에는 보좌관들하고 국회의원들은 신분증 확인 후에 들려보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안 들여보내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대치가 일어났느냐? 자, 일단 국회를 향하던 수방사 작전 차량과 전차는 시민들이 둘러싸버려요. 그 과정에서 총구가 겨누어지기도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둘러싸가지고 그걸 어떻게든 막아냅니다. 근데 끝끝내 막지 못했던 게 뭐냐? 1공수가 헬기를 띄워가지고 국회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려요. 헬기가. 그래서 국회 본청에서 정문 후문을 다 막고 다 틀어막고 안에서 보좌관들 당직자들이 여야 할 거 없이 여당 보좌관들 여당 당직자들도 힘을 모아서 막고 이건 여야를 떠난 문제예요. 이자가 미친 자입니다. 여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도 표결에 참여해서 이제 이게 정족수가 돼야 되고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지금 분초 단위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그 군인들을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장 안은 안건이 상정이 안 돼가지고 하염없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150만 명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지 재적수가 되니까 150만 명을 기다리다가 15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안건이 상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수방사에서는 이거 특별팀을 꾸려서 이재명 대표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체포조를 따로 꾸려서 보냈습니다. 당대표실로, 국회의장실로. 물론 그 사람들 전부 다 본회의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에 이 병력들이 집중이 못 되는 바람에 본회의장을 못 뚫었나 봐요. 근데 상황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사람들이 본회의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그때부터 저는 진짜 겁났어요. 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진 않을까. 그래서 들어가서 저거 그냥 우르르 체포하는 거 아닐까. 근데 아마도 헬기로 들어간 사람들에다가 수방사에서 진입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체포를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헬기 이외에 모든 경로가 다 막혀버려요. 시민들에 의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흘러 190명의 재적수에 190명 만장일치, 여기에는 18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포함돼서 만장일치로 이제 계엄령 해제가 결의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실로 보냈는데 회신이 안 와요. 회신이 오는데 또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새벽 4시 반쯤에 회신이 오고 해제를 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합니다, 윤석열은. 근데 저 그거 보고 여러분 그걸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계엄령을 해제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휙 일어나가지고 옆도 뒤도 안 보고 똥 씹은 표정으로 그냥 퇴장해버려요. 여러분 369 따위 필요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드디어 그냥 이제 끝났습니다. 아예. 제가 이 말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을 2년 반 전부터 취임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젠 끝났다는 말을 내가 그때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왜 진짜 끝이 났냐면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 방송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국민의힘이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발표했는데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안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해요. 더불어민주당 입에서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처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센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센 발언을 내뱉으면 그 즉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입에서 드디어 탄핵이 나왔어요.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한다. 그리고 또 어떤 발언까지 나왔냐면 내란죄로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광장의 구호도 바뀌었어요. 탄핵하라, 퇴진하라가 아니고 체포하라로 바뀌었어요. 광장의 언어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탄핵소추안 만들어 놓은 거 다 있다. 거기다가 어제 계엄령 그거만 조금 더 추가하면 우리 이거 하루 만에 발의할 수 있다. 즉각 발의할 것이다. 그럼 이겁니다. 윤석열 이번 주 내로 사퇴 안 하면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쳐서 탄핵소추안 발의할 거고 지금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었어요. 일단 어제 그 18명은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 이루어질 김건희 특검법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18명 때문에. 제가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올 봄에 내가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이거 언제 끝나겠노 하길래 나는 올겨울 넘기기 힘들 거라고 봐 하는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저자들은 뻔뻔한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뭘 잘못했는지, 왜 물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인지 정도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 보입니다. 근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경호도 편을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워딩으로 뭉개고 일단 나중에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추경호를 제외한 마이크를 들이대는 여야 모든 정치인들은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모든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모든 도에, 도청, 시청을 폐쇄할 걸 명령하는데 전원 거부했어요.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전원이 거부했어요. 대통령 명령 못 듣겠다. 계엄령이 몰아버리고 우린 시청 폐쇄 못한다. 도청 폐쇄 못한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제 밤 10시 40분부로 고립된 겁니다. 없어요, 이제. 그래서 탄핵소추안, 그리고 특검법안 줄줄이 발의되고 줄줄이 통과될 겁니다. 거부권 상관없어요, 이제. 이거 어쩌면 전 299면 만장일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렇다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광장을 지켜야 됩니다.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이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탄핵소추안은 부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든 뭐 하야를 하든 뭐 파면이 되든 뭐 체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이 정권이 진짜 끝이 나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은 광화문과 부산에 집중 집회가 계획돼 있던 주입니다. 저는 광장이 터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도한 정권 말이 그랬었지. 오늘부터 정세는 매우 급변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터질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정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 정보량에서는 오피니언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들 지켜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암담해요. 암담해. 지금 외신이 대한민국 계엄령 선포된 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영국은 외교부에서 한국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어요.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원달러 환율 폭등해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한국 기업들 시가총액 전부 다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안 가결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이게 대통령이 사고치고 야당 대표가 수습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저자는 이제는 단 한순간도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자리에서 그 어떤 결정, 단 한 가지 결정도 더 하면 안 돼요. 바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말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 여론조사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가 무너진 순간 이미 국정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그 순간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누구 하나 용감하게 가서 머리채 붙잡고 질질 끌고 내려와도 박수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그거 거기다 대고 손가락 치라고 욕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근데 어제 제가 봤을 때 받은 인상은 군인들이 그렇게 강경하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기 싫어 보였어요. 하기 싫어 보이는데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갖다 쏘니까 국민들이 장갑차를 그다음에 작전 수행 차량을 둘러싸버리니까 난 누군가 또 여기는 어딘가 하면서 멍 때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안기령 위원장님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 군인도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1공수가 우리나라 제일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작정을 하고 잡으러 가서 이걸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안 그럼 나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으면 본회의장 문 앞에까지 가서 문 두드렸겠어요. 그거 그냥 뭐 도구 같은 거나 뭐 이래가지고 부수고 들어갔겠지. 근데 두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는 얼마나 긴박했겠어요. 지금 대통령의 워딩은 계엄군 동원해서 야당 정치인들 싹 다 잡아 쳐놓겠다라는 소리고, 어떤 정치적인 활동도 못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 어떤 언론 활동도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했고, 이걸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라고. 21세기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빈국 제3세계에서 독재자들이 정권 유지하려고 할 때나 생기는 일이지, 한때 세계 7위 경제 강대국이었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게 참 암담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를 드나드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은 세계 4위,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예요.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 선진국을 2년 7개월 만에 참담한 수준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냥 어쩌겠노. 그래서 어제는 제가 유튜브를 거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온하게 뉴스공장을 듣고 매불쇼를 듣고 있는데 TV에서 저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야? 왜냐면 YTN 틀어놨었거든요. 가게 TV에. 노래 틀어놓고 소리는 영어로 해놓고 YTN을 틀어놨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뭐라 하는데 저 발언이 지금 맞는 거야? 하면서 내가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근데 11시에 진짜 계엄군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안이 가결되는 걸 보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그게 가결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1분 1초가 다급했어요. 모든 순간이.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우리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정치인들 포함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땅바닥이냐고 하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탄핵이래. 이거 계엄령 해제할 거다. 근데 국무위원 지금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열리는 대로 바로 의결해가지고 해제할게라고 했는데도 실제 해제할 때까지 긴장을 안 나요. 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놈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국무총리실에서 이거 국무회의로 통과됐다, 해제안 가결됐다라고 말을 해도 이 해제가 진짜 다 된 모든 절차를 눈으로 볼 때까지 본회의장을 안 떠나요. 국회의원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저래놓고 또 군대 또 보내 못 잘끼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당분간 간사로 가지 않고 국회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 수 있게 지키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지방 일정에 있어서 내려왔던 국회의원들 전원이 아마 국회 내에서 대기를 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나라입니까? 하여튼 오늘부터 이건 이제 탄핵이라는 폭탄이 있으면 명태균이 망치를 고고 그걸 한 대씩 툭툭 때리는 형국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냥 거기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터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봅니다. 이번 주 내로 저는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될 거라고 봐요. 조국혁신당이 일단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요. 계엄령 그거 몇 줄 더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이거 내란죄로 체포하라고 군 검사를 자꾸 독촉할 겁니다. 사유가 된다고. 조국 대표님은 한때 대한민국 형법의 제1인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12월 12일에 조국 대표님 판결이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국혁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고 아무 영향 없게 흘러가게 만들 거다라고 창당한 당이기 때문에 설사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 그래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건 제가 2번인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유죄가 나올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 봄쯤에 따뜻할 때 다음 대선이 치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하긴 해요. 굉장히 지난하고 힘든 싸움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 힘들지만 광장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라도 광장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이건 그냥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이런 식일지 몰랐는데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그리고는 저는 저들의 최후가 어디까지 비참해지는지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이 나라의 그 썩은 고름을 어디까지 도려낼 수 있는지 좀 무섭긴 합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좀 무섭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규모가 가늠이 안 돼요. 최순실 게이트급의 게이트가 지금 1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썩었을지가 참 저는 겁이 나요.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힘이 안 나네요. 좀 밤새 너무 긴장한 탓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몸을 막 긴장한 상태로 뉴스를 봤어서 그런지 지금 힘도 좀 빠지고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9시 반에 지금 그 치과 예약이 있으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힘드네요. 여튼 오늘 얼마나 많은 뉴스가 쏟아질지 그거를 제가 내일 20-30분 만에 정리할 만한 재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하루 뉴스에 제가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내일 아침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